네, 끝판왕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5일 영상 또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비트코인은 일단 보면은 그냥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형태예요. 뭐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수렴의 형태로나 횡보 형태로 간 다음에 다시 오르거나 그럴 수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다 기회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진짜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다들 좀 반응이 시큰둥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보면은 잡코인들 위주로 좀 오르다가 보면은 여기 이제 빔이나 주피터, 그다음에 블라스트 이런 애들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비티 얘는 이제 갤럭시 인데요. 이런 이제 오늘 리브랜딩을 하고 토큰 수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런 이슈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코인들이 보면은 매물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타이코 이런 애들이 진짜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다음에 이런 애들이 나중에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다가 갑자기 여기서 어느 순간 고각으로 튀는 순간 이런 식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그냥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은 그냥 모아간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라나 거래대금이 너무 낮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거래대금 순위를 보면은 원래 이 정도까지가 아닌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냥 이런 과정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여러분들 원하는 장세가 오는 거다. 여기서 또 지루해지면 또 빠져요, 사람들이. 그 상황이 정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눌려줘도 돼요. 눌려줘도 그 다음에는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게 진짜 되게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보시면 고로치님이 올렸던 것 중에, 제가 고로치님이 코인을 8년 정도 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모두가 노리는 종목에 투자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다수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심리를 굉장히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는 넘치고 정보가 많은 만큼 보면은 노이즈가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저는 거의 안 본다. X 많이 줄였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을 찍을 때 좀 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이제 트위터를 하긴 하지만, 코인니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주관, 그리고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시나리오를 짜는 게 저는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있고, 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부를 얻으려면 경험적으로는 한 번씩 나온 데이터로 나 최소한 상위 1% 안에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죠. 항상 투자는 소수가 버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건 지금 다수의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다 비슷한 말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남들이 다 똑같이 보는 정보와 그로부터 나온 생각이 여러분들을 99% 대중 안으로 더 가둬들고, 제가 요즘에 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CME 갭을 무조건 채운다. 그래서 눌림이 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약간 눌림이 왔죠. 이러면 사람들은 여기서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 CME 갭이 있는 이 부분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뭐 이 정도까지 눌린 다음에 올라가도, 자,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조지표는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이거는 좋은 눌림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모른다. 그러게 생각이 들게끔 운전을 한다. 그게 미국 애들의 무서움이다. 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요. 일단 저도 그런 생각이 커요, 지금은. 솔직히 갭 안 채울 것 같다는 생각이 여전히 많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것도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 각도로 봤을 때 역헤드 숄더가 나오게끔 올라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각도를 틀어보면은 좀 어지러울 수 있지만, 자, 여기서 얘가 이러한 형태로 역헤드 숄더가 나와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얘는 또 여기서 이렇게 역헤드 숄더가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올라갈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헤드 숄더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나중에 이거 나중에 일이에요. 내려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뭐가 되죠? 헤드 숄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이제 여기서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뭐 쌍봉을 띄우고 여기서 이렇게 헤드숄더로 내려왔다라고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올라올 때는 이렇게 역헤드숄더 그리고 또는 컵앤핸들의 형태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눌려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눌림을 만들어주니까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 만약 이 패턴이 맞다면. 그쵸? 여기서 이 패턴이 맞다면. 아시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단기간점은 좀 명확해지고 있다. 그래서 강한 매수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면 결국 6만에서 6만 2천 구간에서 다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한다 하면은 이제 이런 구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다시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시가총액은 7월 초부터 상승하여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USDT는 전체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한다. 얘는 진짜 나중에 되면 엄청나게 그게 이 시가총액이 코인 발행량이 증가하면 유동성이 증가하면 결국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들이 상승하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들어와서 상승을 할 때는 보통 얘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을 그냥 사는 방법도 있지만 선물을 사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개인 지갑으로 보내서 디파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풍차 돌리기를 한다 그래요. 이 표현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루나가 엄청 많이 올랐던 이유도 앵커 프로토콜 나오면서 풍차 돌리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기서 풍차 돌리기를 하면은 디파이 섹터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코인들도 이것 때문에 같이 뭔가 팍팍팍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근데 다만 이게 하락장 때는 풍차 돌리는 게 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게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버블을 만들기 굉장히 좋은 그런 수단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은 이제 618 부분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 자리 618 자리 올라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618 자리 올라온 다음에 돌파하고 리테스트 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엄청난 고각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리테스트를 거쳤다라고 보면 향후 고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인내심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이 캔들 하나가 2주짜리예요. 2위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이 문제가 아니고 한 이틀만 코인 잠잠하거나 좀 눌려도 어떡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좀 가지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제가 9월달까지 몇 달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있었으면 제가 그 말을 했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좀 더 짧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제는 길면 한 달에서 한 달 반일 것 같아요.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안에 아마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이거 며칠이나 다음 주나 돼도 이게 끝나고 만약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정말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힘들더라도 힘들 게 있나요? 사실 이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여도 비트코인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 업비트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내 코인도 조금 있으면 가겠구나 하면서 이제는 버틸 수가 있어요. 희망을 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고통스러운 시간은 여러분들도 거의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내 계좌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플러스가 더 높아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 순간까지 가려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긴 한다. 대신에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다. 차근차근 차곡차곡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플러스가 됐을 때 훨씬 더 수익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사실 잘 안 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순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블러 같은 애들은 보면 이 지점까지 거의 떨어졌단 말이에요. 저점까지. 근데 보통 저는 이거를 뭘로 보냐면 약간 그 코로나빔과 같은 그런 이벤트라고 봐요. 솔직히 이거는. 이렇게 해서 돌린 게 사실 이때 안 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손해를 보고 물리고 아니면 여기서 진짜 최저점에 잡아도 이제 본전에 왔는데 이거는 그냥 크게 봐서 쌍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런 데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배입니까? 훨씬 더 배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블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은 거예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빠져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바나나존. 그러니까 이거 제가 고각 상승이라고 많이 말했던 거를 이분은 바나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항상 얘는 이러한 특정 지점에서 신고점을 뚫은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엄청난 급등이 나와요. 그렇죠? 얘는 만약에 그렇게까지 치면은 이번에는 뭐 30만 달러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러는 건데 30만 달러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한 고각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있으면 될 수 있고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제 요지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더 가지시면 됩니다. 뭐 힘들 거 없어요. 사실 지금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여기서 66,000 갔다가 63,000대를 다시 보니까 아, 이거 이상한데? 갭 채우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들의 목적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래놓고 갭을 안 채워야 개미는 못 잡고 기관은 잡는 거거든요. 왜? 기관은 계속 잡잖아요. 블랙록이 1.1억 달러, 피델리티가 얘가 조금 적긴 했지만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많이 팔았지만 블랙록은 그냥 우직하게 1억 달러 이상씩 사고 있잖아요. 미친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쳤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수수료가 공개됐다는 건 곧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눌리고 있죠.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 자, 여러분들 이때는요, ETF가 되기 직전까지 어떻게 됐냐면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에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영상에서 이게 너무 빨리 올라도 오르는 과정에서 ETF가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을 주는 상황에서 갑자기 ETF가 딱 되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까 고로치님 글도 그렇고 항상 이거는 심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도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발표 직전에 직전에 있었던 상황들 어떻게 시장이 오르고 있었나 아니면 내리고 있었나 등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향후 움직임이 이 호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딱딱딱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런 캔들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폴리마켓에서 바이든이 미국 대선 경선 사퇴할 확률이 65%다는데 그냥 저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긴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대세는 맞지만 어쨌든 이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진짜 최악의 경우도 제2, 2등이 보통 한 30%대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못해도 대세든 아니든 간에 30%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아무리 대세여도 그쵸? 뭐 후보를 바꾸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변수라는 게 개입이 되면 이런 수치들이 뭐 40%나 이럴 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트럼프 대세론 꺾이나 뭐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런 것들 주도권 미국이 못 잡나? 뭐 이런 식의 그런 멘트들이 나오면서 이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시장 상황에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하려면 얘가 그냥 바이든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야 무난하게 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후보가 바뀌든 말든 트럼프가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흔들기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대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저는 계속 바이든이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이 단기 보유자 온체인 지지선이 상회를 했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이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온체인 지지선을 하회하는 순간 이렇게 빨간색 막대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지선보다 가격이 높으면 초록색이 표시가 되는데 지금 이걸 넘었기 때문에 보통 이게 추세라는 걸 보면은 빨간색을 찍으면 이렇게 계속 한동안 계속 찍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초록색으로 바뀌면 웬만하면 초록색으로 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 영상 댓글이 요즘에 좀 많아져서 그리고 조회수도 좀 늘어서 구독자도 늘어서 너무 좋기는 한데 건강보다 영상이라고 하셔가지고 병원은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바이러스래요. 목에 편도에 뭐 바이러스가 있다는데 무슨 그래서부터 약은 먹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보다 방송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영상을 찍었고 내일도 영상 많이 찍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목 관리해서 어쨌든 중요한 순간이니까 2025년까지는 제가 열심히 달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좀 쉬던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엑시트하고 유튜브 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인데 알림 안 하신 분들은 좀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구독하신 분들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주변에 코인은 하지만 다른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제 유튜브 한 번씩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